네, 안녕하세요. 백설구주 남자 킬리만입니다. 자, 최근에 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암호화폐 시총 자체는 시총이 좀 늘었습니다. 404조까지 늘었어요. 자, 삼성전자 시총은 386조 원 정도 됩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총 자체가 삼성전자 시총보다 더 올라간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암호화폐 전체 시총 자체가 결코 큰 시총이 아니에요. 이게 코스피 시총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 쏠릴수록 시총 자체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참고적으로 코스피에는 총 787개의 종목이 올라가 있고 시가총액은 1400조 원 정도 됩니다. 1400조 원 정도. 코스피 시가총액도 결코 큰 것만은 아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총 자체가 400조 원이니까 한 3.5배 정도만 올라가면은 코스피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가 있다. 현재 비트코인이 1350만 원이니까 여기에 대한 3.5배면은 4700만 원만 가도 대략적으로 코스피 전체 시장을 암호화폐 시총이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2%다. 사실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혼자만 가격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알트코인들도 굉장한 세월 동안 에너지를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혼자만 올라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도미넌스 자체는 소폭 떨어지는 방향이거나 횡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총이 높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XRP 살펴보았고, 카르다노 살펴보았고, 그리고 크립토닷컴 살펴보았고, 이오스 살펴보았고, 체인링크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스텔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시가총액 7위를 달리고 있는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뉴스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자, 일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라이트코인을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디가 2017년 12월 달에 최고점에서 본인의 라이트코인을 모두 다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라이트코인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에는 24시간 볼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더를 제외하면은 비트코인이 1위, 이더리움 2위, 그리고 3위가 라이트코인이에요. 3위가. 라이트코인 순위를 보면은 거래량에서 항상 밀리지가 않습니다. 항상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SV,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XRP, 이더리움 클래식, 체인링크, 그리고 트론. 자, 이렇게 거래량 순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라이트코인의 거래량 순위는 항상 높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 뭐다? 관심이 많더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업비트에서 라이트코인 거래량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위는 비트코인, 2위는 리플, 그리고 3위는 이번에 대박을 친 스펜드 코인,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아하코인, 이런 것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쭉 내려봐도 오메 안 보이네. 안 보여, 안 보여. 라이트코인이 안 보입니다. 더 내려볼까요? 와, 이쯤에 있네요, 이쯤. 어딨냐, 여기. 한참 내린 거예요, 한참. 콘톰보다도 못합니다. 밀크, 에브리피디아, 카바, 이런 코인보다도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즉, 한국에서는 라이트코인은 버린 자식이다, 이런 느낌까지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 리에 대해서 그냥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 찰리리의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라이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틀리다. 전 세계 거래량에서는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라이트코인이다. 자, 라이트코인의 최대 공급량 자체는 8,400만 개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레이팅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코인의 레이팅스는 A 등급입니다. 그리고 헬스 점수는 753점이다. A 등급이면 그 위에 S 등급이 따로 있어요. 이더리움, 이오스 전부 다 S 등급이죠. 그리고 점수 자체는 작년 9월달부터 쭉 떨어졌었네요. 760점에서 700점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와서 메이부터 5월부터 해서 다시 점수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라이트코인은 이 헬스 점수를 봤을 때 이더리움이나 이오스가 S등급을 받았는데 그 프로젝트보다 못한 코인일까요? 전에도 CCI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결국에 그거에 대한 인덱스가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점수를 주는 항목 자체가 무엇인가. 자, 이런 데서도 플랫폼 코인에 대한 점수가 높아요. 기준 자체가. 비트코인도 보면은 플립사이드 쪽에서는 점수가 A예요. A 등급. 볼까요? 자,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의 레이팅스를 한번 보면은, 자, 비트코인의 레이팅스도 A 등급이더라. 비트코인도 그렇고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목적 자체는 P2P 디지털 머니잖아요. 디지털 화폐. 그래서 이런 등급을 볼 때 항상 중요한 게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가, 이런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플랫폼끼리 비교 분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페이먼트 쪽은 페이먼트끼리의 비교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페이먼트 쪽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색깔이 틀리죠? 왜죠?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으로서에 대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은 거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에 대한 대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페이먼트 쪽, 사업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라이트코인이나 A등급을 받은 것 자체는 결코 낮은 등급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죠. 비트코인 자체가 점수 자체가 이 영역대에서 계속 짧은 영역대에서 움직이는 반면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점수 자체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이 가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자, 라이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2020년 3월달에 코선생 팬데믹 선언 이후에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었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가격은 140% 정도 올라왔다. 최근에 가격 상승분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65% 정도 상승했는데, 최근에 와서 며칠 사이에 가격이 쭉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7월 20일부터니까 딱 10일 만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2017년 12월달 가격 대비해서 현재 가격 자체는 85% 하락한 금액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은, 자, 손실률이 86%면은 한 600%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배는 더 올라가야지 2017년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원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글을 써드렸듯이 현재 라이트코인하고 비슷한 형태의 차트들이 있어요. 그게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라이트코인, 그리고 XRP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 차트들은 현재 좀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일단 차트 보실 때 2020년도 차트를 한번 따로 이제 뽑아서 보시면 되는데, 2020년도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했느냐 못했느냐, 전에도 제가 3개로 분류를 해드렸었죠. 비트코인 자체가 최근에 와서는 이 정고점을 돌파를 비트코인이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하고 상관없이 먼저 돌파를 해버린 애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에 눌리지 않는 애들이 있었어요. 뭐였죠? 에이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 가격대에 눌리고 있었을 때도 먼저 돌파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저항선 자체가 지지선이 돼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거고, 스텔라도 그랬죠. 스텔라 같은 경우도 2020년 고점 자체를 돌파를 먼저 해줬어요. 돌파를 해줬고, 이 저항선 자체가 지지선 역할을 현재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이 저항 자체가 꽤 오래 갔었죠.
분명히 떨어진다 해도 큰 뉴스에 의해서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저항선 자체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저항을 맞았을 때 같은 경우는 이 저항을 뚫어주는 것은 개미가 뚫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뚫어요, 세력이. 그러면은 세력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에 따라서 가격 향방이 나올 겁니다.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저항을 뚫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선물 시장에 있어서 더 판돈을 키우고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롱을 칠 겁니다. 롱을 치고 있어요. 비중 자체가 롱이 높아졌어요. 그럼 판돈을 키워서 한번 그 판돈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 구간을 뚫어줬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세력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뭐 여하튼 이렇게 저항 자체를 뚫은 것은 세력이 뚫은 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같이 저항을 막고 있다가 넘어선 친구가 있었죠. 제가 봤을 때 그건 이더리움도 해당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9년 고점, 2020년 고점 이 라인을 연결했을 때 이게 하락 추세선인데 하락 추세선을 벌써 오버를 했고 여기에서 저항을 맞은 게 아니라 하락 추세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견디고 있었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가 주니까 이렇게 같이 반응을 했다. 물론 당연히 이더리움 2.0에 대한 뉴스가 뭐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로 놔두었던 것 자체가 밑바닥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던 것들. 자, 리플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2020년도 정고점은 여기에요. 여기 근처도 못 온 이 아래 부분에서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던 애들인데 그 이전 고점이 저항선이었겠죠. 이 저항선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하락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이 있는데 이걸 뚫어줬어요. 저항선 하나 뚫었고 이걸 뚫었고 이제 2020년 정고점을 이걸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400원입니다. XRP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뚫어주고 이걸 지지선으로 삼아서 다시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차트들이 상당히 있다. 이오스도 지금 애매모호하게 뚫었어요. 자, 2020년 정고점은 한참 멀었죠. 한참 먼 상태에서 현재 바로 이전 고점의 저항을 막고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19년도 정고점과 2020년도 정고점을 이어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애들은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 해도 여기서 떨어져서 이 선만 밑으로 안 빠지고 계속 놀아주면 돼요. 놀아주면은 결국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하락 추세선을 밑으로 가버리면은 다시 하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2020년도 정고점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거고 아래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정고점들 자체를 돌파를 현재 해줬고요. SV도 똑같습니다. 2020년도 정고점 한참 밑에서 놀다가 최근의 정고점을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오스나 XRP 차트하고 비슷합니다. 자, 2020년도 정고점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지만은 1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계속 놀다가 현재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이전 전고점들은 현재 돌파를 해줬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횡보만 해줘도 이런 차트들 같은 경우는 이전 2020년 정고점까지 빠르게 도달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하튼 이렇게 비슷한 차트들은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분간 그 패턴이 깨지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서로 같이 한번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내 코인만 안 가 이러지 마시고 비슷한 패턴의 다른 차트들을 보고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3,000%로 빠졌습니다. 자, 라이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분명히 인기가 없다. 왜? 감정이 상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체크해도 라이트코인에 대한 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미국에서는 틀리더라고요. 라이트코인 거래량 자체를 보면은
코인베이스 프로가 높아요. 코인베이스 프로? 뭐다? 미국. 자, 코인베이스 프로 현재 24시간 거래량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높고요. 이더리움 높고 XRP 높아졌어요. XRP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체인링크,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6번째 정도 되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자, 8개월 전에 조인드에서 썼던 뉴스인데요. 이거 한 번만 점검하고 갈게요. 자, 트러스트 레이더란 비트코인 그 옹호론자가 있습니다. 이 옹호론자 트윗에 보면은 라이트코인을 까는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라이트코인은 C코인이다, 똥코인이다,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주장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인 라이트코인의 25%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보관돼 있다. 전체 암호화폐의 4분의 1이 단 하나의 주체가 보관하고 있다는 셈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의 취약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XRP를 빼고는 단 하나의 회사도 25%의 코인을 소유한 경우는 없다. 자, 문제는 단 하나의 주체의 자산이 집중될 경우에는 보안이 취약한 우려가 있다. 즉 51% 공격에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만약 코인베이스가 해킹이 돼서 25%가 다른 누군가가 소유가 됐다 그러면은 51% 공격을 받을 확률도 존재하지 않느냐, 뭐 맞는 이야기겠죠. 자, 저는 여기서 저에게 필요한 부분만 캐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라는 이 회사가 본인들 자산으로 25%를 챙겨 놓은 게 아니에요. 코인베이스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있죠. 위탁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자산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코인베이스에 위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최근에 이자 많이 줄게요. 저희 거래소로, 저희 계좌로 보내주세요. 개인 여러분, 저희 회사 믿을만 해요. 사실은 디파이가 아니고 중앙화 되어 있지만 디파이라고 여러분한테 뻥을 깎게요. 프라이빗 키가 우리 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스테이킹이 아니고 스테이킹을 빙자해서 여러분의 자산을 우리 쪽으로 지금 달라고 했는데 그냥 디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테이킹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개인 여러분, 이거하고 지금 틀려요. 개인을 상대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하고 코인베이스는 고객층 자체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코인베이스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위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도 있습니다. 즉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라이트코인을 25%나 보유하고 있다? 그럼 누가 25%를 보유하고 있냐고요. 코인베이스든 이 기관이든 애들한테 뭐가 있다? 파워가 있다.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은 자금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리 샤오라이가 쓴 책에도 보면은 후구에게 부족한 것은 인내력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투자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 자체는 힘이 이긴다는 거고, 우리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거고요. 뭐 여하튼 라이트코인의 25%가 코인베이스 쪽에 보관이 되어 있다.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 이야기는 위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힘 있는 곳이 라이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트코인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은 비트코인과의 차이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돼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 3일날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3년 후에 라이트코인이 동작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이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찰리 리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찰리 리를 싫어하죠. 2017년 12월 달에 찰리 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량을 매도하는 바람에 적들이 많이 생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찰리 리는 자기가 매도한 것을 속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입이 굉장히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찰리리가 팔고 나갔다. 왜 팔고 나갔을까? 고점일 확률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입이 가볍다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면은 굉장히 우리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찰리리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한 지식인에 속합니다.
MIT 공대를 나왔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근무를 했어요.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트랜지션 속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암호화폐 쪽에 뛰어들었죠. 자, 그리고 2013년도에 찰리는 구글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코인베이스로 넘어갑니다. 아까 코인베이스가 라이트코인을 25%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함께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5%란 물량 자체가 코인베이스 물량도 있을 거고,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수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기관들에 대한 물량도 있을 건데, 어찌됐든 코인베이스 쪽에서 그 물량을 많이 팔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모든 부분들 자체가 코인베이스 쪽에서 라이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미국인들이 라이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하고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는 같아요. 자, 블록체인 생성 방식은 비트코인이 POW이듯이 라이트코인도 POW 작업 증명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공급량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데 이거의 4배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블록의 생성 시간은 비트코인이 대략적으로 10분이 걸립니다.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는데 10분이 걸리는데 라이트코인은 그거의 4분의 1, 2.5분에 하나의 블록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블록 생성 시간은 4분의 1이다. 그리고 블록 크기는 비트코인이 1MB인데 라이트코인은 4MB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디지털 머니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동일하게 디지털 머니를 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현재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시장이 인정을 해주면서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금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코인은 금과 비교를 할 수 있지는 않아요. 라이트코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금이고 라이트코인은 은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어떠한 기능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게 중요하다. 어떤 기능? 페이먼트.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 전송하는데 수수료가 비쌉니다. 하지만 라이트코인은 저렴하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당 거래할 수 있는 최대 횟수가 1초에 7번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맥스예요. 그러면 실용성 자체가 많이 떨어지죠, 분명히. 근데 라이트코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초당 수십억 건을 트랜잭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라이트코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것은 비트코인에 있어서, 블록체인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자. 그래야지만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대체 비트코인 어디다 쓰냐고. 1초에 7개밖에 결제를 못하면은 전 세계인들이 줄 서야 되는데 편의점에서 계속 줄 서고 있어야 되는 거고, 저쪽 편의점에서 결제하고 있으면 이쪽 편의점에서 결제를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쓰겠냐고. 스타벅스 A지점에서 결제하고 있으면 B지점 사람들은 계속 줄 서고 있어야 되는데, 따뜻한 커피 시켜놨는데 다 식어버리고, 아이스 커피 시켜놨는데 얼음 다 녹아버리고. 그래서 이 거래 속도를 빨리 하지 않으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실용성이 없다. 그래서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목표를 두었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저렴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이상입니다.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킬리마니가 매일 가는 커피 가게가 있어요. 이 커피 가게에 가서 커피를 먹고 비트코인을 결제를 합니다. 또 그 다음날도 가서 커피를 마시고 비트코인을 결제를 하고요. 또 그 다음날도 가서 커피를 마시고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소한 과정들이 굳이 매번 블록체인 안에 기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냥 한 달 후에 내가 커피 몇 잔을 마셨다, 커피 30잔을 마셨다, 그리고 지불한 금액은 몇 비트코인이다, BTC다, 이것만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블록체인에다가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다가
킬리만하고 커피 가게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을 하나 오픈합니다. 이 계정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킬리만이가 여기에다가 디파짓을 겁니다. 1BTC를 걸어놨다고 합시다. 이 계정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모두 승인을 해야지만이 이 안에 있는 자산을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하나의 계정에 두 사람이 전부 다 서명을 해야 된다. 이게 뭐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멀티시그입니다. 멀티시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멀티시그. 한 사람이 승인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자산을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멀티시그로 해놨으면 두 사람 다 오케이를 해야지만이 이 자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사람으로 해놓으면 세 사람의 멀티시그가 들어가야지만이 이 자산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멀티시그 계정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는 여기에다가 디파짓을 건다. 그리고 킬리만은 커피 가게에서 먹고 싶은 커피를 계속 편하게 먹는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을 해 놓는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은 디파짓한 금액을 다 썼거나 아니면 디파짓한 금액의 일정 부분까지 찼을 때 두 사람 동의하에 이 다중 결제 주소에서 커피 가게에 있는 개인 계정으로 이 비트코인을 넘겨준다. 자, 매번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혼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블록체인을 이용했으면은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죠. 그렇게 수수료가 많이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블록체인을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장부로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 원리가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자,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장단점은 추후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이런 개념이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고 이런 개념을 이용한 게 바로 라이트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트코인으로 검색해서 뉴스를 몇 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라이트코인으로 지금 검색이 안 되네요. 가끔 이래요. 여기 코인리스에 검색어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는데 지원이 안 될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는 라이트코인 자체가 인기가 많이 없지만은 미국 쪽에서는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라이트코인이더라, 이런 시선으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인베이스 쪽에 있어서 물량을 한 번씩 추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